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이 뇌세포의 파괴를 가속적으로 촉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뇌세포 파괴에 의해 음주가 뇌세포 손실을 고의적으로 초래케 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초기에 소개한 알코올 병동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많은 환자들의 뇌세포 파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AA의 회복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원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암기였습니다. 그 암기 과목의 전부가 AA 것이었습니다. 입원하면 처음에는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12단계와 12전통, 알코올 중독 진행 과정, 알코올 중독 회복 과정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암기 성과에 따라 교육장의 좌석 배치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에는 일기 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교육 결과 50대 중반의 문맹 환자가 퇴원 무렵에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교육 체계에서도 하루 2시간씩 배정된 암기 교육을 받아도 그 짧은 기도문,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이 석줄의 짧은 기도문이 암기에 평균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1시간, 아무리 늙은이라도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석줄 기도문을 암기가 늦다고 온갖 수면을 받으면서 암기를 해도 일주일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온갖 다이어트를 설립합니다. 그중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체 탄수화물의 음식물을 먹지 않고 오로지 육식, 즉 고기만 먹으면 체중이 줄고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그 원리를 알아봅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 음식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장으로 들어갑니다. 간장은 인체의 종합 화학 공장입니다. 간장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간장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인체의 보일러와 엔진 역할을 하는 구연산해로 호흡사슬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연산해로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포도당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되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로 사람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필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체는 살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사용합니다. 인체는 탄수화물의 공급이 끊어질 때를 대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 영양분을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살이고 피와 지방입니다. 영양 공급이 끊기면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과 근육에 저장해둔 단백질과 지방질을 끌어다 대체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의 식습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일단 술이 들어가면 곡기를 끊고 오로지 술만 마십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알코올 1g이 7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영양분이 전혀 없는 공칼로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MT, 공칼로리 식품, MT 칼로리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칼로리 식품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당장은 살 수 있으나 영양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 상황에 직면하면 인체의 세포들은 살기 위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둔 단백질이나 지방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뇌는 최양질의 포도당이 공급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가게 됩니다. 뇌세포의 파괴입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개발된 뇌검사 장치 CAT 스캔과 AER로 알코올 장기 음주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뇌의 중추 부분이 전두엽이 이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것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뇌 속에 있는 가바라는 신경 과대 흥분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이 뇌에서 감소되면 경련이나 흥분이 일어나기 쉽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음주자의 취중, 주정이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장기 음주자가 복잡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영어로 이런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검은 포장을 쳐서 집안이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이 좋던 사람도 장기간 술을 과도하게 오래 마시면 대뇌 피줄에 있는 기억세포가 파괴되어 현저한 기억력 감퇴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 완전한 단주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억력은 결코 원상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 기능을 2%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완전히 끊고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하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2개월 가까운 기록적인 심한 금단으로 치매 판정까지 받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독서와 지필 등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기억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돈을 구워갑니다. 그리고 안 갚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줄 알고. 근데 저는 떳떳하게 기억하고 끝내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저는 기억력이 참 지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뇌세포의 파괴는 특히 젊은 나이, 어릴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10대나 20대가 30대나 40대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법제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술을 과다하게 마신 사람은 처음에는 가벼운 기억력 장애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후에는 기억력 장애가 현저히 진행되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조차 기억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주 오랜 과거의 기억은 생생하게 기억을 잘하고 최근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기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는 동대문 시장에서 규모가 큰 포목상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틀 전에 아내와 쌍둥이 대학생 딸들이 면회를 다녀갔는데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렇게 사연합니다. 술을 끊고 집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장사를 하겠다고 가게에 나올 것이고 전 상태에서 어떻게 손님과 거래를 하겠느냐고요. 이런 증상을 코르자코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코르자코프 증후군보다 증세가 더 심하게 악화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노인성 치매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처럼 날뛰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으나 기억력 감퇴가 너무 심해 때로는 자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의 건강은 양호한 편인 것이 이 병의 특수입니다. 또 장기 대량 음주자는 정신의학적인 장애도 적지 않게 불러옵니다. 즉 의기소침, 우울, 불안, 초조, 두려움, 히스테리, 위체증, 여성의 경우는 의부증입니다. 마약 복용, 신경과민 또는 신경쇠약, 심하면 조병, 환시, 환청, 자살, 수전증, 식욕부진, 대인거부증, 편집증, 백일몽, 망상과 광기, 자기연민 등으로 참으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알코올이 뇌 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조직의 이변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사고, 기복이 심한 감정, 그리고 충동적인 행위 등을 외부로 노출하는 현상을 자아내는 것으로 이 알코올이 인체 침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확실히 대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몸의 중요성도 좀 심하고요. 또 이게 병도 결정적인 병들이 있죠. 뭐 뇌질환들,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의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심장은 그냥 살아 숨쉬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더 아마 중요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과다 섭취해서 이 뇌의 기능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